네, 지금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연구원에서 경제학 박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랴, 네. 박사시랴. 어떻게 다 가능하신 겁니까? 처음에는 제가 원래 농경작가를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이 출연자들은 가발을 안 씁니다. 근데 뭐 본인이 또 쓰시겠다고 원래 이걸 썼어요. 오늘 험난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대하시는 이 박묘라 조교가 이제 일 때문에 좀 못 오고, 그 대신에 이제 여기 에 계신 분이 조교는 아닙니다. 뭐 어려 보여서 조교를 보시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박사님이세요. 박사님이신데 김영희 박사님이신데 농업경제학 박사십니다. 그런데 뭐 박사는 뭐 많잖아요. 근데 또 이분은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농사를 지십니다. 그래서 참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오늘 또 이제 좀 한번 모셨는데, 자, 여러분 이제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학 박사 김영희 박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오늘 험난할 것 같아. 네, 지금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연구원에서 경제학 박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농사도 지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박사랴, 네. 박사시랴. 어떻게 다 가능하신 겁니까? 농사는 이제 부업으로 시작한 거고요. 농업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너무 몰라갖고 더 연구를 하고 싶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됐는데 농사가 너무 재밌어갖고 이제 더 어느 쪽으로 비중이 이쪽으로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보통 이제 농업 박사님 그러면은 남성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95학번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살면서?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9학번인데요. 처음에 학교를 들어갔더니 저희가 40명 정원에 여자가 딱 3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서울대의 여성 비율이 2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워낙 더 적어갖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농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그냥 대학 간 김에 농업을 시작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원래 농경작가를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성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대 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농대를 선택하게 된 건데. 내가 있잖아. 우리 박사님 선배 될 뻔했어. 내가 사실 낙성대 있는 사람. 좋은 대학이에요, 낙성대. 고등학교 때부터 낙성 약수터에서 서울대를 바라보면서 네. 우리 아버지 소원이 서울대를 바라보면서 그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성적대로 가셨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박사까지 하시고 농업까지 하시는 거는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뭐 운명의 뭐 신의 계시가 아니었겠느냐.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있는데 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네, 그게 필이 오는 게 오늘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보통은 이제 이 출연자들은 가발을 안 씁니다. 근데 뭐 본인이 또 쓰시겠다고 원래 이걸 썼어요. 근데 보니까 원래 이걸 쓰셨는데 내 안경이 이게 더 어울리나 봐. 그래서 좀 제가 웜톤이어갖고 노란색을 쓰니까 더 노래 보이는 거예요. 확실히 박사들은 피곤한 게 아는 게 많어. 컬러 진단도 하셨나 봐. 네. 나는 쿨톤이라 그랬나? 웜톤이라 그랬나? 난 오렌지색이 어울린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선생님도 웜톤이신데 이거 쓰셔서 망했어요. 망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농사를 혹시 짓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원주 문막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럼 뭐 무슨 농사 짓습니까? 메론 농사요. 아니 메롱 하지 마시고 메론 농사를 특별히 짓는 이유는 뭐죠? 제가 이제 농사를 짓고 싶어서 근데 이제 저도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다른 사람 농사 짓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양배추 농사를 청년들이랑 같이 협동농장을 만들어서 지은 적이 주로 있어요. 동그란 걸 좋아하시네. 그러네요. 제가 좀 대두과라. 아니, 그러니까 내 옆에 있으면 다 소두야.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지었는데 양배추를 짓다가 이제 친구들도 바쁘고 저도 바빠서 한 2주를 수확 시기에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주 만에 갔는데 그게 다 쓰레기가 돼 있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아, 농산물을 아무리 내가 1년이고 6개월이고 열심히 지어봤자 수확기에 제때를 못 맞추면 쓰레기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제 그때가 이제 충격이었고 내가 함부로 농사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는데, 메론 같은 경우에 작기가 딴 거보다 좀 짧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일을 한다 그러면 과수들은 다 나무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도 전정 작업도 해줘야 되고 막 이러는데 메론은 우선 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심으면 이제 3개월, 4개월 뒤에 수확을 하면 되고요. 네네네. 또 얘가 풀이다 보니까 얘가 잘못되면 얘 하나만 뽑아내면 되고요. 또 작기가 짧아서 이제 저처럼 이제 강의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시간을 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고소득 작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게을르게 농사를 짓는데 소득은 얼마나? 글쎄요. 아니, 뭐, 각지마다 그 도매 시장으로 내냐, 소매로 내냐, 이게 다 다르지만, 네, 괜찮은 농사입니다. 메론 말고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또 돌배랑요. 돌배는 왜 하십니까? 제가, 전통주 갤러리 부관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 이제 차라리 양파를 키우시는 게 까도 뭐 계속 뭐 나오는 바쁘시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쨌든 농업에서 제일 큰 문제가 쌀이고요. 그렇죠. 쌀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서 이거를 어떻게 먹게 하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쌀을 어떻게 하면 소비를 늘릴까 그거를 연구하다가 제가 이제 프랑스에 한 달 동안 출장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도 끝이 없이 포도밭이 있는데 이걸 다 누가 먹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다 와인으로 들어가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포도를 한 송이만 먹으면 배부르죠. 근데 와인에는 포도가 10송이, 30송이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와인 한 병만 먹나요? 앉아서 한 병도 먹지만 10병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포도를 100송이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으로 우리가 쌀 소비를 하려면 이거를 술로 만들어야겠다. 이제 막걸리 보면 이게 쌀반 물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쌀 소비에서 50% 넘은 소비가 술로 만든 주조용 쌀. 그래서 이제 그게 벌써 뭐 3, 4년 전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쌀로 술을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스페인을 갔었는데 거기서는 와인을 만드는데 사과랑 배로 많이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와인을 이제 그 날씨 온난화가 되고 기후 변화가 될수록 사람들이 탄산음료를 더 많이 마신대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사과랑 배는 시드르라 그래서 탄산 와인이 이제 스페인은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기후 온난화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탄산 와인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스페인에서도 뭐 사과 와인이 더 우세하지만 거기서 더 고품질은 배 와인인 거예요. 배가 향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 전통주에도 문배주라는 술이 있거든요. 문배주 있죠. 이강주라는 술도 있고. 그게 이제 배 향이 좋아서 우리도 전통적으로 배꽃, 배향 이걸 이제 되게 높이 평가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배가 우리가 성주나 나주배를 하면 이제 과육이 크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재수용을 하다 보니까 크기를 크게 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살을 많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태까지 배를 육종했는데 사실 술을 만들 때 달기만 하면 술이 맛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전통주를 만들거나 와인을 만들거나 했을 때 와인에서도 탄닌, 그 쓴맛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결국 껍질에서 나오는 건데 시고 떨떨한 맛이 술에는 맛있는 맛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배로로 술을 만들었더니 너무 달기만 해서 맹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로 맛있게 술을 만들까 했더니 우리나라에 토종 돌배가 있는데 네, 그거는 있습니다. 원래 셔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신맛과 단맛을 좋아해서 술을 만들면 되겠다. 그래갖고 순전히 진짜 술을 만들기 위한 사심으로 돌배를 신고 있습니다. 만들어 보셨어요? 네. 맛은 어떤가요? 아, 최고입니다. 야, 돌배. 원래 돌배는 그냥 자연인 같은 방송 보면 그냥 따가지고 저 효소 발효시키고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와, 되게 좋은 얘기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가 갈수록 세계가 종자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예, 얼핏 들었어요. 네.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가 자기만의 종자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콩이 우리나라가 고향이에요. 고향의 원산지는 우리나라, 동부가. 그다음에 쌀도 지금까지 가장 제일 오래된 쌀이 발견된 곳은 우리나라. 근데 토종 돌배도 우리나라가 원산지고요. 그다음에 다래도 우리나라가 원산지예요. 다래는 뭐 얼핏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종 종자를 이용해서 뭐 식품을 만들든 또 약품을 만들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든 그러면 로열티를 안 내도 되잖아요, 외국에.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등록해야 되는 네. 거예요, 돌배? 다 등록은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상품화 시키는 게 우리 농촌을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닐까. 제가 알기로 옛날에 라일락도 네, 맞아요. 미쓰리 라일락. 가서 그랬던 네. 거고 뭐 가뭄비나무가 그것도 네. 비슷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다래도 그렇죠. 저도 저 군대 있을 때 다래 처음 먹었는데 네. 야 이게 키위인데? 맞아요. 근데 그 가져가서 뭐 네. 키위 됐다고 우리나라에서 뭐 그러고. 우리나라랑 중국에 많은 게다레라는 거를 그 호주, 뉴질랜드의 육종학자가 관상용으로 처음에 가져간 거였어요. 그게 보기도 예뻐서. 그래서 처음에 70년대에 가져갔는데 그때는 잘 안 팔렸대요. 네. 그런데 이 키위나 이 다래가 영양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기가 많은데 사실 키위보다 더 영양이 많은 게 우리나라 토종 다래거든요. 토종 다래. 네.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위는 껍질을 까야 되잖아요. 근데 다래는 껍질 채 먹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고 또 다래에는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이 있는데 식이섬유나 이제 유산균이나 이런 게 제일 많은 걸로 나와서 지금 변비 환자, 뭐 다이어트에 최고로 나오고 있어요. 오, 야, 박사님 오시니까 그냥 콘텐츠가 막 어마어마하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돌배를 하시고 다래 하시고 네. 돈 되는 건 다 지금 네. 손 대고 계시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해서 수학은 뭐 근데 사실 목적 자체가 네. 본인의 어떤 이 수익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저 농촌의 어떤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오. 제가 돈을 벌 것 같으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해보시고 네. 이건 되게 좋은 컨셉이시다. 그런데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 95학번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8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차가 좀 나잖아요. 네. 근데 시골에 가실 때 네. 혼자 가셨어요? 아저씨. 네네네. 왜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된 게 코로나 때였거든요. 네. 코로나 때 제가 이제 평소에 기능기촌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되니까 이제 다른 기능기촌 강사님들이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줌 강의가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줌 강의를 너무너무 많이 하게 돼서요. 원래 그렇게 기능기촌 강의가 많진 않거든요. 근데 그때 전국의 기능기촌 강의를 제가 줌으로 혼자 하다 보니까 그때 따져보니까 제가 6개월 동안 강의를 200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180일 동안 200회 강의를 하니까 막 하루에 두 번, 세 번. 독식이네. 그냥 쓸었다, 뭐 찢었다, 뭐 와.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기농기촌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리고 그때 기농기촌 하신 분이 문화기획자라든지 자영업, 그렇지. 식당 하시던 그렇지, 분들이 그렇지. 이제 이게 다 문을 닫으면서 들어오시고 그때 제일 특이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성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제 기농기촌 강의를 해보면 여자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여성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지? 그랬는데요. 이제 그때 지표를 보면 이제 코로나가 그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네. 그래서 노인들이 사망하실 때 제일 사망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호흡기 질환의 합병증이 와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거리 두고 손 잘 씻고 마스크하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들조차도 사망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 연령대의 사망률만 높아졌어요. 뭐죠? 어딜까요? 20대, 30대 여성이었어요. 왜요? 이제 이 친구들이 취직할 때 정규직에서 많이 밀리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직으로 갔는데 서비스직이 락다운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결국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지표를 보고 이 기농기촌에 여자들이 많이 오는 걸 보니까 이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와, 이 친구들 진짜 갈 데가 없겠구나. 그런데 저는 그 전까지 기농기촌 할 때 제가 경제학자니까 수학이나 정책, 수치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진짜 죽는 거 대신에 목숨 걸고 농촌 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농기촌 이제 이렇게 여성들이 앞으로 많아질 건데 그걸 좀 미리 경험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좀 현장을 아는 강의를 해야겠다도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이 귀농 컨셉이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농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도 하나도 못 오게 하고 일부러 못 온 거예요? 네네네. 그분도 오는 걸 본인도 오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결혼 20년 차인데요. 정말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이 친구가 똥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도움도 안 되는데 자기가 못하다 보니까 맨날 쉬라 그러잖아요. 근데 농촌에서는 농업이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면 그 식물의 속도에 저를 맞추는 거거든요. 오케이. 얘가 꽃 피울 때 꽃 따주고 뭐 잎 나올 때 잎 따주고 그런 건데 이제 그러니까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 친구는 계속 쉬라 그러니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발 오지 마라. 여기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을 한 번 초대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도 서울 사람이라 이제 농장을 제가 한다 그래도 그냥 그 꿈속에 있는 텃밭 정도 그 그렇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영화에서 있어요. 보는 거 뭐. 그러다가 이제 저희 농장을 와서는 제가 규모가 크니까 1000평이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울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다 어떡하냐면서 막 우시고 그래서 사위는 욕 안 먹었습니까? 아니 처음에 이제 이런 거 다 이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허락해 준 것도 사실 고마운 다 거잖아요. 사위 다시지.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1년에 딱 한 번만 오시는 걸로 요새. 사실 이렇게 또 미모에 또 박사님이 또 시골에서 혼자 또 계신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네. 우리가 흔히 또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이 지역이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잘 소통하고 융화하는 문제가 되게 좀 어렵잖아요. 네. 뭐 그런 뭐 텃세 아닌 텃세 뭐 그런 걸 혹시 뭐 경험해 보셨는지 그 얘기가 좀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얘기하면 밤새야 되는데. 괜찮아요. 네. 뭐 그렇게 이제 저희는 뭐 이렇게 한번 좋은 분을 이렇게 모시면 물고 안 놓습니다. 물고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밤 새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어떤 분이 이제 메론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로 가게 됐는데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네.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그분이 안 가르쳐 주시고 이제 농기계를 빌려 주시기로 했는데 막 가져가 버리시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뭐지? 왜 그렇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어. 네. 정말 왔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제가 아니에요. 뭔가 실수를 했겠죠 그분한테. 아. 네, 왜 화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중요한 얘기다. 네, 하지만 그쵸. 전부 더 중요한 얘기다. 왜냐면 이게 세대 그분이 연령이 좀 있으신 분이니까 네, 이게 네. 이 연령 차에 따라 네. 소통 방식이 다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 들면 우리가 흔히 통째로 얘기하잖아. 나이 들면 괜히 삐진다고. 근데 네. 그분 입장에서 괜히 삐지는 게 아니야. 그분이 맞아요. 살아온 소통의 방식에 우린 좀 안 맞는 게 있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박사님 스타일을 보니까 네. 이렇게 야무지게 할 말 따다다 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랬을 수 있어. 이거는 정말 네. 짚고 넘어갈 문제. 맞아요. 해결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맞아요. 있다. 그 맞습니다. 네. 오케이, 이제 계속 네. 또 진행하면. 그래서 하여튼 그분한테 그러니까 제가 퇴비 땅을 이제 좋게 만들려고 퇴비를 받아놨어요. 근데 퇴비를 이제 로타리를 치려고 트랙터를 빌려놨는데 그분이 이제 밤에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트랙터가 없어요. 힘들이 난 거야. 그리고 저는 빨리 이제 일을 하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 트랙터는 없고 근데 이제 퇴비가 똥이잖아요. 똥이 막 밭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여자가 이제 귀농했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있을 텐데 제가 밭에 그렇게 똥을 싸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트랙터는 없고 네,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제가 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유명한 삽질. 삽질을 하는데 네. 제가 또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그렇죠. 하는 네,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삽질을 하는데 무아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삽질했는데 7시간을 연속 삽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7 시간. 7시간을 삽질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똥을 다 핀 거예요. 우와.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 밭이 밭으로 만든 거라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논이 이렇게 앞에 쫙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한가운데 제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제가 있다는 걸 보이는. 모아야 되는구나. 근데 저는 몰랐죠. 실황 중계네. 현장 중계네. 어디에 어떤 분이 사시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여기 모든 분이 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7시간 삽질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동네 분이 한 분씩 오시더니 명함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명함을. 일 잘한다. 일하러 오라고. 일당 뛰라고? 이래서 자기들 근데 일하러 오라고. 삽질 잘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앞집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뭐 이사한 지 한 2주 됐을 때도 뭐 이렇게 인사만 하지 왕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오시더니 자네 봤는데 싹수가 보인다고 이제부터 내가 농사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뭔가 시골 농촌에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그러면서도 궁금한 거는 그 트랙터를 가져가신 분은 아직도 왜 가져갔는지. 뭐 서로 이제 오해가 있었다는 걸 뒤에 풀긴 했죠. 네.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때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 제 차가 그 길에 주차가 돼 있었고 그게 화가 나셨대요. 그래. 아니, 이게 말도 안 돼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럴 수 있어. 그건 있잖아. 그 사람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호르몬의 문제라고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갑자기 이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 그래도 잘하셨다. 그래서 하여튼 뭐 삽질로 논문을 한번 써보시냐. 저 호를 삽질로 지을 생각이 삽질 기념으로.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 어딘가에 자리 잡고 정착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삽질 김영희 박사님 뭐 하여튼 정말 그냥 공부만 하셔서 샌님인 줄 알았는데 정말 사실은 공부 안 하고 농사했으면 재벌 됐을 것 같아. 거죠? 자, 짠 한번 해서 짠.